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수정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계획은 원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수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제1차 계획의 수정이 공업화 정책에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이 강의에서도 동일한 입장에서 제1차 계획의 수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배경하에서 제1차 계획이 수정되었는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계획의 수정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요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1차 계획의 내재적 거람을 강조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두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점에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자가 더 중요했다는 입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성장 지향적인 정부였고, 그래서 제1차 경제계획의 목표 성장률을 당시 추세에서 벗어난 7.1%로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 농업 생산성 향상, 수입 대체 공업화 추진과 국제 수지 개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점 과제를 개발 전략의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통한 국제 수지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한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은 대내 지향적 혹은 내포적 공업화 전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내포적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1962년 6월에 통화개혁을 단행했고, 그것을 통해 모아진 자금을 새로 설립할 산업개발공사에 투자하여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기간 산업의 건설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화개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대와 산업자본가들의 산업개발공사 건설 구상에 대한 반대 등의 이유로 한 달 만에 통화개혁의 봉쇄 개정은 해제되었고, 아울러 산업개발공사 구상도 좌절되었던 것이 제1차 계획 수정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계획의 개발 전략에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습니다. 제1차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성장률과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었습니다. 제1차 계획의 기준 연도인 1960년의 실제 투자율은 13.5%였습니다. 그런데 제1차 계획의 1차 연도인 1962년의 투자율은 20%, 1964년의 투자율은 24%, 1966년은 23%로 계획기간 전체 평균 투자율은 23%로 1960년 실제 투자율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표는 제1차 계획의 산업별 재원별 투자자금 배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기간 동안의 총 투자액은 3,215억 원이었고, 그 중에서 내자는 2,326억 원, 외자는 889억 원이었습니다. 총 투자액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였고 내자의 비중은 72%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서 외자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자금의 산업별 분표를 보면 제3차 산업에 1,568억 원이 배분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에 1,092억 원을 배분한 제2차 산업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외자의 한정에서 살펴볼 경우 제2차 산업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3%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 축적이 미약한 당시 한국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제2차 산업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 기술 용역, 시설, 장치,
기계 등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외자 도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박정희 정부가 추구한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제1차 계획의 투자 소요 외자액과 재원별 구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2년에 투자 수요 외자액은 9,300만 달러였고 1964년에는 1억 7,200만 달러, 1966년에는 1억 3,800만 달러로 계획기간 동안 외자는 6억 8,400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을 재원별로 보면 차관이 4억 2,600만 달러로 전체에서 62%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했고 KFX, 즉 정부 보유 외환은 2억 2,600만 달러로 전체의 3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조를 통해 조달되는 투자 재원은 3,200만 달러로 제1차 계획에서는 미국의 대한원조 정책을 고려하여 비중을 낮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제1차 계획의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차관 도입이나 수출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부 보유 외환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차관은 계획대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1962년 차관 계획액은 5천만 달러였는데 실제 도입액은 계획액의 12%에 해당하는 600만 달러에 불과했고 1963년에는 계획액의 48%에 해당하는 4,300만 달러가 1964년에는 계획액의 27%인 3천만 달러가 도입되었을 뿐입니다. 이 표는 제1차 계획의 수입 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차 계획 기간 동안 총 수입액은 24억 500만 달러였습니다. 이 수입액은 다시 자본재 수입과 원료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자본재 수입은 앞서 설명한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사용되는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의 투자 재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6억 8,400만 달러였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와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료, 중간재 수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총 17억 2,1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체의 72%를 차지하였습니다. 제1차 계획에 따르면 이 수입액은 원조와 정부 보유 외환을 통해 조달하고자 했는데 원조는 이 수입액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했고 정부 보유 외환은 43%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차 경제계획은 그 자체 내재적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1차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환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었던 것입니다. 이 표는 제1차 계획의 외환 조달액을 재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본재, 원료, 중간재, 소비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총 외환 소요액은 24억 500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원조, 차관, 정부 보유 외환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 보유 외환으로 조달하고자 한 금액은 9억 9천만 달러로 전체의 41%를 차지하였고 원조는 9억 8,900만 달러로 전체의 41%를 차지했으며 차관은 4억 2,600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계획에서는 각 재원별로부터 어떻게 외환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가령 원조의 경우 무상원조를 줄이고 유상차관을 늘린다는 미국의 원조 정책의 변화를 고려할 때 원조를 통해 조달하고자 했던 금액이 계획대로 도입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부 보유 외환은 한국 경제의 수출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것인데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을 강조했던 박정희 정부 하에서 정부 보유 외환을 통해 수입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관은 계획대로 도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차관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져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고려할 때 수입 대체 공업화만으로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높은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며 경제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만으로 제1차 계획이 지속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1차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한국 경제가 장기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1차 경제계획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높은 목표 성장률을 지나치게 의욕적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반대하였습니다. 7.1%라는 높은 목표 성장률은 높은 투자율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가 우선순위로 고려했던 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에 중요했던 차관과 원조를 지렛대로 하여 박정희 정부의 제1차 경제계획의 목표 성장률을 낮추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지향했던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은 차관과 원조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주장에 따라 제1차 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